안녕하세요. 범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사 부도 추세가 심각한 상황인데 3월, 그러니까 지난달 종합건설업 폐업 건수가 104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5%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부도가 난 건설업체 폐업이나 등록이 말소된 업체는 9곳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2019년 이후로 가장 많은 수치라고 하죠. 이렇게 현장 건설사가 부도가 난다라는 건 그냥 그렇게 쓰러진 기업들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건데, 문제는 이후가 더 큰 악재라는 얘기죠. 지금 그만큼 자금 흐름이 좋질 않으니 신규 개발 프로젝트 말할 것도 없겠죠. PF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으면서 이젠 건설사도 대출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지기 때문에 신규 프로젝트 꾸려서 자금을 폭탄 투하하기에 기본적으로 사업성이라는 이륙을 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인데 무슨 투하, 그냥 창고에 비행기 처박아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건설업 자금은 연료에 해당하는 아주 중요한 기본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원인데, 이게 말라간다는 건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겠죠. 아무튼 4월달 이후부터는 이렇게 부도가 나는 건설사들이 더욱 가시권 안에 많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실제로 금융당국에서도 퇴출시킬 곳은 뭐 여지없이 바로바로 퇴출을 시킬 작정을 하고 있으니까 유야무야 흐지부지 될 곳들은 별로 없다는 사실이죠. 일례로 스타필드 완공 시기도 뒤로 미뤄지는 일도 뭐 일어나고 있고, 스타필드 창원 개장 시기가 2027년으로 뒤로 훅 밀려버린 것도 건설 경기 악화, 신세계 건설 쪽에 긴축적인 행보를 볼 수 있는 단면이고, 아니 스타필드는 뭐 전국 어디에 생겨도 깃발만 꽂으면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곳인데, 이렇게 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신세계 건설 자체에서도 자금 흐름이 원활할 때까지 웨이팅,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얘기죠. 결국 대형 건설사도 위축되는 상황인데 중소형 건설사들이 뭐 어떻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건설사 구조조정은 시계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지금까지는 휘청거리는 건설사에 대해서 유동성 공급, 그리고 연착륙 강조를 하면서 버텨온 건데, 죄다 뭐 부실적인 부분이 크고 일단 자기 자본 10% 사업성만 믿고 나머지 90%를 죄다 대출에만 의존한 사업성이 결국 자기 팔, 자기 흔들기로 보자면 기업에 대한 셀프 책임성에 포인트가 맞춰지게 된다면 아주 뭐 빛의 속도로 옥석 가리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4월에는 무더기로 그냥 그대로 부도가 나버리는 건설업체들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격적인 부동산 PF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게 될 가능성 많다라는 것. 일단 PF 문제가 터지면 지금 시중은행에선 이금융권 부채를 신속하게 떠안아야 하는 뭐 오도도 떨어진 상태고, 이렇게 이금융권 부채를 떠안는 은행에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하지만 솔직히 부채 문제는 이금융권에서 시작이 된 거고 이걸 스스로가 해결을 해야 한다는 건데, 시중은행이 떠안는 뭐 이상한 구도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개인 대출 쪽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금융권 가계대출이 4조 9천억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이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이 3조 3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만큼 이금융권이 공격적인 뭐 은행 여신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고, 대출이 이렇게 개인에서부터 막히고 건설 관련 대출도 뭐 연속적으로 막히게 되니까 자금난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주택담보대출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고, 은행 대출이 만만치 않은 수준까지 장벽을 치고 나올 건데, 이건 뭐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건설 쪽 부동산 PF 자금난이 터지기 시작을 하니까 당연히 직접적으로 집값이 영향을 받는 부분 당장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부동산 전체 자금 흐름이 극도로 악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중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지금까지 많이 낮춰왔으나 이후에 건설사 부실까지도 떠안게 되는 리스크를 안으면서 앞으로 개인에 대한 주담대 부분 역시도 상당히 까칠하게 다룰 것은 불을 보듯 뻔하죠. 둔촌주공이 11월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 잔금 대출이 제대로 나올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4,500채가 전세를 내줘야 보증금으로 잔금을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분위기로 가다가는 실거주 3년 유예한도 뭐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결국 실수요 제외하고 투기 수요로 들어온 다주택자들도 많기 때문에 걸러내는 차원에서 이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반드시 잔금 대출을 받아야만 하는 건데 이후 대출 분위기가 악화되면 잔금 대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처할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아마 하반기 둔촌주공 입주와 관련해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둔촌주공 잔금대출 위기라는 말이 뜰 수도 있고 실거주 이후에 3년 더 위태위태해 보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적 금리가 심상치 않다 보니까 슬슬 금리를 다시 인상적으로 돌리려는 기어 바꾸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미 변동금리는 상단이 6% 후반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개인이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예 이렇게 부동산 PF는 집값을 직격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으나 전체 부동산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물줄기를 잘라놓는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히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신규 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극악의 처방을 내놓고 있는데 다음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죠. 저축은행 부실 채권이 3개월 만에 9천억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거의 악소리가 날 지경의 엄청난 부실 채권이 산더미처럼 불어나게 된 건데요. 당연히 이런 손실을 흡수하기 위한 현금 탄화를 쌓아야 하고 대손 충당금 정신없이 첩첩산중으로 쌓아야 하니까 당연히 몸집을 줄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규 대출이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더욱 확대가 된다면 아마도 시중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주담대는 금리가 오르는 것으로 시작해서 대출 창구는 32평에서 24평 그리고 24평에서 18평으로 이런 식으로 그 범위가 상당히 축소가 될 겁니다. 그만큼 대출 파이가 줄어들다가 여차하면 일시적으로 신규 대출 창구를 완전히 닫을 수도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부동산 PF는 단순히 건설사가 문을 닫고 부도로 드러눕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동 혈행 흐름이 좋지 않다는 건 결국 개인에게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돈맥경화 현상은 더욱 가중될 가능성 아주 높은 거죠. 이번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3.5%로 동결한 것도 결국 명분은 불안한 물가를 고려한 부분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이렇게 한국은행이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지금 완전히 얼어붙어 있는 내수 경기는 더욱 엄청난 파고를 연속적으로 맞게 될 겁니다. 지금 자가 발전기가 제대로 돌지 않으니까 당연 자영업자들 혹은 기업 부분에서 수익률이 엄청나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자영업자들 부채는 도저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 그대로 기업 쪽으로도 어느 정도 현금 선순환이 가능한 쪽에서도 신규 고용 창출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게 되니까 3월 취업자 수가 37개월 만에 최저 특히 가장 예민한 청년 고용이 13만 명이 줄어드는 그냥 아무리 내수 경기라는 자가 발전기 돌려도 전구 하나 불이 들어올까 말까 한다면 이건 계속해서 어두워가는 쪽을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가이드라인의 부재 결국 램프 등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가야 할지 모르는 아비규환 상태가 된다는 건데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충돌과 추돌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경제열이 40대도 거의 8만 명 정도가 고용이 줄게 되니까 이건 거의 정말 내수부진이 얼마나 국민들 삶에 직격탄이 되는지 이건 단지 자영업자가 오픈한 가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전체 산업 톱니바퀴에 이끼가 끼기 시작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다는 건데 결국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돈의 흐름이 달고 있는 금리가 조금은 완화되고 떨어져야 이게 가능한데 지금 금리에 손을 냈다가는 중앙은행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PF가 절단이 나는 거고 브릿지론 단계에서 고금리로 가뜩이나 허덕이고 있는데 금리 인상 쪽으로 가면 건설사 다 죽는 겁니다. 게다가 미국 금리가 이 지경인데 미국과 더욱 격차를 벌인다는 건 외국 자본 그냥 완전히 욕조 물막에 쏙 하고 빼는 효과가 나서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외국 자본이 텅텅 비어버리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환율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데 당국에선 아직 적극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1,400원 찍을 때 극적으로 움직일 것 같은데 나름 달러 보유량이 많다는 자신감이 뿜뿜 넘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이렇게 달러 조절하면서 팔기 시작하면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그만큼 자국 통화의 가치라는 엄청난 파일을 먹어치우는 게 달러의 다른 나라 통화에 대한 폭식 그냥 발라버린다고 말할 수 있죠. 살점 하나 없이 발굴을 한다고 해야 할까? 안심할 계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 금리 카드 쓸 수는 없고 그렇다고 내수 살리자고 인하 쪽으로 가면 이건 방금 전에 말씀드린 자국 통화에 대한 가치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 지금 내수 경기는 악화일로를 계속해서 걸을 수밖에 없는 부분. 결국 부동산 수요가 갈수록 아라비아 사막이 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죠. 이 상황에서 가장 비싼 자산시장의 부동산 영역을 선뜻 건드리려 할 수 있겠습니까? 물가 지표가 미친 듯한데 부동산 가격 역시도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우뚝 서 있는 피라미드, 그 절대적인 존재감을 한국에선 특히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수천 년 이어온 것도 아닌데 그냥 영원히 바뀔 것 같지 않는 그런 자산 가치로 대부분의 한국민 내리 속에 박혀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냥 피라미드 같은 역사적 유물같이 박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 와중에도 대출 땡겨서 집을 극성스럽게 사려는 사람들이 여전히 시장에 남아있는 거고요. 이제 유가도 100달러 넘어가고 환율도 1,400원 가게 되는 다음 주 중에는 아주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동산 역사상 이런 일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이례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는 가능성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건설사부도 도미노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에 일어났던 게 아니라 이후부터가 더 큰 건데 금융권은 이런 충격파를 줄이기 위해서 충당금 쌓고 개인 대출도 막고 있죠. 앞으로 주담대 부분에서 아주 큰 변화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해법이 없는 부동산 시장의 집값 변동성은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당장 다음 주에 이러한 변화를 체감적으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